예, 돈이 되는 뉴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저와 계속 예, 참 뉴스를 쉽지 보시네요. 않은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희망의 트리거가 조금 보인다는 면에 있어서 예. 일주일 좀 같이 고민했던 것들이 예.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희망의 트리거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은 왜 미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예. 드디어 맏형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한 2주 정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철저히 소외당했고 LG엔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등이 잠깐 쉬어지는 상태에서 예. 2등이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난주 이번 주 포착이 됐었습니다. 예. 오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LG엔솔은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일단 딱 고개를 아침부터 꿋꿋하게 들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삼성전자가 내가 그래도 맏형인데 지수 떠받쳐줘야지라고 하는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역시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잠시 후에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따로 해볼 텐데 마이크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뭐 펀드멘털장보다는 수급장이기 때문에 수급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고개를 좀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나중에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금 싸움입니다. 돈 싸움이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중심 잡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식이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꼴찌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 보고 싶네요. 예, 참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의 등락률이 처참했죠. 네. 2021년 말,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9월 28일 기준으로 35%가량 밀렸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뭐 대만, 가권, 항생 이런 것도 한 20%대 중반 마이너스인데 정도 빠졌어요. 예. 제일 많이 밀린 건 러시아 모액.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0%대에 움직였어요. 근데 예. 우리가 조금 더 밀렸고 러시아는 뭐 전쟁 뭐 일을 하더라도 예. 이거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수치들보다는 예, 조금 밀려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수치다. 러시아 RTS도 이렇게 안 밀렸거든요. 네. 코스닥이 가장 많이 밀렸고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한 줄 알겠어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주요국 44개 지수 중에서 올해 수익률 40위, 코스피는 36위. 외부 요인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입니다. 수급 공백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뭐 강달러로 인해서 외국인 이탈 심화,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일 거고 수급 공백이라고 뭐 그동안 나왔는데 사실 어제 보면 외국인 기관 다 사는 모습이었거든요.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비중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 최저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혹자들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와 있으니까 룸이 비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 해석하는 시각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좀 빠지면서 이게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쪽 위상이 커지면서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역대 최저치의 지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매수의 기회로 본다라고 연결하기에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죠. 예. 빠진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글쎄요, 뒤늦게 이제 이 현상을 파악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특히 코스닥이 취약할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2021년 말부터니까 올해에 이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네.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불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더 같은 그랬나요? 경우도 개인 투자 비중이 10%대에서 20% 한 2배 가까이 늘긴 했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원래 높았던 60%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약 75%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털 사이트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체 예. 매매의 75%를 개인들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 비중이 운동이라는 게 뭐 상당하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역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2020년, 2021년만 하시더라도 만나면 무슨 얘기했죠? 주식 얘기했어요. 맞아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한다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2020년 말부터는 모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엘리베이터를 타도 주식 얘기, 카페에 가도 주식 얘기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냉정히 따지면 실력이라든지 공부보다는 네. 분위기상 이제 휩쓸려서 갔던 것들이 있죠. 그 후유증들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때 정말 많은 착각이 있었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수익이니까 와, 나 그렇죠. 주식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좀 이 했던 모임에서 그런 제가 시기였어요. 수혜당했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그 위대한 투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어떤 교과서적인 처음에 예.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좀 이제 물어보다가 점점점 내가 수혜당하고 어떤 특정인이 부각을 받는 거예요. 주식을 좀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이 예. 거기에 이제 모였다가 주식의 폭락이 온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저는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전에 신용잔고는 한 8, 9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1년 말에 신용잔고가 26조까지 늘었어요. 많이 늘었나? 빚을 거의 많이 20조 냈군요. 가까이가 빚으로 떠받쳤던 장세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오늘까지 18조까지 줄었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역대 평균치보다는 높죠. 지수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2천이었는데 똑같은 2천인데 네. 그때보다 신용 비중 잔고가 10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아킬레스건이죠. 확실히 코로나19 동학개미 운동 바람 불면서 빚으로 다 이제 빚으로 받쳐줬었던 떠받쳤던 게 그런 것들이 있죠. 있었군요. 세 번째, 막대한 IPO를 쏟아부었죠. 우리가 2021년, 2022년 물량,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뭐 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기업의 이익이 2019년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어떤 분이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간과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주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LG엔솔이란 그러니까 없었던 시가총액 2위 주식이 들어왔죠. 예.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개인들 돈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상태에서 주식들을 사고 팠던 게 예. 지금은 우리가 2021년 사상 최고의 IPO를 했고요.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그렇게 돼서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100이 한 2, 30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다.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못할 게 뭐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런 특징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수급 논리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 논리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올 봄에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어요. 우리가 2000년,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입성을 했어요. 특히 바이오가 많았죠. 바이오가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봤기 이제 원래 기술 특례를 했고 특례할 때 요건이 뭐냐면 5년 안에 이익을 내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익을 못 내도 예. 우리가 이제 테슬라법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익을 못 내도 5년 안에 니네가 이익 낼 수 있어? 그래 그럼 상장시켜줄게.라고 해서 그게 5년이 지나서 이제 되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예. 이제 잘했느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의 대부분 충족을 못 시켰겠죠. 단 한 기업도 이익을 못 냈습니다. 총 몇 기업 중에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 제가 지금 숫자는 네. 잊어버렸는데 네. 기술 특례한 기업에 단 하나도 5년 내에 이익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도 개선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보고서의 말미인데 네. 이러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제 뭐 조금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좀 남아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좀 오네커도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파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나고 나야 저는 분명 지금 기회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요. 예. 한쪽에서 기회가 지금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드러날 때까지는 지금 당장의 어떤 이 회오리 바람은 조금 남아 있는 거죠. 이 회오리 바람을 견디실 수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왜 위대한 투자자들이 여유 자금 갖고 투자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요 회오리가 항상 오거든요. 언제나 회오리는 오거든요. 이 회오리에 못 버티는 분들은 누구죠? 비투하신 분들은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요 회오리가 지나면 지금 가치가 뚜벅뚜벅 걸어오기 때문에 분명 부각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봄이 오고 네. 다 새싹이 움트는 계절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온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맞습니다. 버티고 살아남아야 우리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도한
B2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사실 그동안도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20년 3월 14일인가 15일이 바닥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갭으로 반대매 나가고 그날부터 돌려놨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 말씀하시는 코로나 때. 거예요? 네. 그럼 그때 2015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5일이 바닥이었다라고 하면 제일 좋으신 분은 누구냐면 2020년 3월 15일 날 주식을 사신 분이고요. 제일 안타까운 분은 2020년 3월 15일 아침 동시호가 때 물량이 털리신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때 안 팔고 싶어도 2주 내내 반대매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매매라는 것이 이제 그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 메우지 못하면 그냥 팔리는 거죠.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고요. 이제 버티는 동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통스럽긴 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열고 좀 추가적인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쇼크, 간밤 나스닥 지수가 그 전날 상승했던 걸 모두 뱉어낸 이유, 애플이 무려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삼성전자가 뭐 10% 급락한 거와 맞습니다. 맞먹는 건데 애플이 그렇게 떨어지고 테슬라도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K반도체주는 괜찮은 건가? 걱정을 했던 건 사실 애플 같은 이런 기술주가 떨어지면 우리 시장도 같이 이제 맞습니다. 과거에는 네. 많이 밀렸잖아요. 그리고 시장 마치고 나서 마이크론이 실적 공개를 했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외 거래에서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좋은 내용은 없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섬뜩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6,3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사실은 그 형님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준다고 하더라도 와 좋다 이렇게 하고 보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죠. 요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에 올라간 게 이제 펀드멘탈 논리가 아니고 수급 논리죠. 그렇죠. 수급 논리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펀드멘탈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자,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를 이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텔을 과연 어디에 우리가 넣어두느냐에 대한 어떤 거죠. 그래서 둘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텔은 중간에 네. 놔뒀어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게 그렇다. 성장주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메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관련주들을 성장주로 놓고 우리가 이제 가치주 영역에서 본다라면 이제 소비주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애플이라든지 이제 IT 쪽은 이거는 성장주라고이기도 한데 한쪽에서는 매출이 따박따박 찍히는 거니까 가치주 영역이기도 한데 이걸 우리는 중간지대에 놓자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동안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버팀목을 해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죠. 이게 시장을 떠받쳤다라기보다는 성장주들이 막 계속 그 50주 신저가를 갈 때 애플 같은 경우가 버텨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소비주들이 올라갈 때도 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역할만 했었어도 다행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며칠 전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안 팔린다라고 했을 때도 애플이 견주하니까 이건 뭐 가짜 뉴스 아니야? 뭐 생각 아니야? 뭐라고 했는데 결국 애플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이제 뭐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확 쏟아져 버린 거죠. 원래 이제 증사를 해라, 더 많이 만들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거 취소한 거예요. 취소했죠. 그러다 이제 어찌됐든 한꺼번에 확 이제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마이크론도 보니까 자 5년 내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할 걸로 봐요.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언제로 돌아가죠? 2018년입니다. 2018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여러분들 화요일 날 나온 모 증권사의 리포트를 하나 구해서 보시면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2019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들 EPS가 4, 5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 놓고 봤을 때 2019년 대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이 어떻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뭐 저도 증권가에 있습니다만 반도체 사이클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2020년 이후부터는 많이 혼동하신 것 같아요. 2020년까지는 반도체는 뭐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2021년 초반에 피크아웃 얘기했다가 2021년 하반기에 다시 반도체가 올라갈 거라 하다가 2020년에 경기가 꺾어지면서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뭐 못 맞췄다라기보다는 이쪽 사이클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거는
산업 사이클을 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예.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우리 지수를 끌어왔기 때문에 영원할 거다라고 봤지만 삼성전자도 잔파 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의 치킨 게임에서 이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 반도체가 살아있었어요. 그 치킨 게임을 삼성전자가 이겨낸 거거든요. 예, 랜드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예. 근데 이제 시스템에서는 또 한번 싸우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서는 아직 불투명한 거잖아요. 예. 전 치킨 게임이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머니투데이에서도 올 봄에 밝혔고 그렇죠.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TSMC를 이거를 지금 따라잡겠다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죠. 지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산업이 투자가 어려운 건 사이클을 타는데 이 사이클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반도체의 펀드멘탈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본 대로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이클이라는 것은 확장과 위축이 반복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위축 국면인데 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확장으로 돌아설 텐데 네. 그 시점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제가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재무제표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하이닉스 재무제표 EPS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놀란 게 예.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매입 채무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니 우리가 이제 재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예. 매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돈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매입 채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원재료를 사오기 위해서 빨리빨리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갈 거는 많은데 나갈 들어올 거는 돈이 빨리빨리 없다. 주고 나갈 건 빨리빨리 주고 받을 건 천천히 받고 있고 한쪽엔 재고가 쌓이고 있고 아이고. 이러면 뭐죠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 순은전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바닥에 깔리는 돈들이 많은 거예요. 예, 예.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에 여러분들 커피를 팔기 위해서 원두 쌓아놓고 컵 쌓아놓고 하는 거 이게 바닥에 깔리는 돈이잖아요.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예. 이게 지금 사이클 하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위기와 기회는 그렇죠. 늘 같이 있는데 그 기회까지 살아남느냐가 중요하고 그 빗대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도 같은 논리일 것 같아요. 그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는 그 이후의 영광의 승자 독식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현재 국면입니다. 아직 덜컹거리면서 예상하기는 가죠. 어렵죠.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꺾냐라는 건데 이 꺾는 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누가 살아남느냐. 그렇죠. 아유, 그것도 이제 계속 따져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민거리 많이 던져주고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